자, 먼저 여당 후보부터 보겠습니다. 이 박영선 후보. 이분의 그 대표적인 공약은 21분 컴팩트 도시를 만들겠다. 21분 동안에 직장과 집까지 왔다 갔다 모든 지역을 21분 안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도시를 만들겠다고 해서 이번에 국민의힘 그 후보 지금 서초구청장이 조은희 그 후보가 박영선 후보가 자기 공약을 베꼈다. 인지도 높은 사람이 자기 공약을 베꼈다. 그래서 1대1 토론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조은희 후보랑 박영선 후보는요 우리 장대장 TV 나오셔가지고 부동산은요 우리 장대장 TV에서 대답을 해야 됩니다. 예, 공중파나 이런 데 나가지 마시고 우리 장대장 TV 와서 이 모든 서울시장 후보가 여기서 한번 부동산에 대한 그 공약을 발표하면 제가 아주 날카로운 질문들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요 정책과 그 다음에 토지 임대부 방식, 시유지 국유지를 활용한 방식으로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겠다. 처음에 좀 논란이 됐었죠. 이 토지 임대부나 이 반값 아파트를 서울시인데 평당 500만 원에 공급을 하겠다. 그러자 좀 논란이 일자 평당 1000만 원으로 바로 올렸다고 하는 기사도 나왔는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좀 공부가 필요 좀 해 보이는데 자, 이 토지 임대부 아파트 지금 뭐 서초구나 이런 데도 있지만 토지는 이런 정부의 땅,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의 땅으로 빌려주는 거죠. 5천에 30만 원, 4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임대료를 냅니다. 네. 그리고 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때 그 서초구에 분양을 했던 게 이게 2억에 분양한 게 지금 12억, 13억이 넘어갑니다. 그 당시에는 미분양 났죠, 처음에. 누가 토지 소유권도 대지 소유권도 없는 걸 갖다가 분양을 하냐고 해가지고 그때 미분양이 났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방식이 사실은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토지의 소유권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에 사용권을 주는 거죠. 이 사용권을 중국 같은 경우 뭐 50년. 근데 이제 한번 연장을 했기 때문에 100년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소유권을 주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권한을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베트남은 지금 이제 개인이 살 수 있는 이런 시장을 개방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50년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이것도 중국식의 어떤 그 방향으로 가겠죠. 자, 재밌는 게요. 민간 재개발 재건축을 활발화시키겠다, 활성화시키겠다가 아니고 존중을 한답니다. 존중을 한다. 이거 좀 재미있는 대목인데 존중을 한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선거는 해서 표는 좀 다양한 계층의 표를 따야겠고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안 하겠다고 하면은 한쪽 표는 잃는 거기 때문에 존중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물론 지금 각 후보들의 공식 이 부동산 공약에 대해서는 나온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도 중소기업 벤처 장관을 지금 사직을 하고 서울시장 출마 선언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다른 후보들도 정확하게 지금 공약을 공식적으로 내놓은 공약은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인터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발췌를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다음. 자, 우상호 이 후보는 좀 대표적인 것만 좀 눈에 띄는 것만 공약을 얘기하겠습니다. 어차피 이 공약은 공식화해서 내놓은 것도 아니고 또 막 지금 선거철이 되면 쏟아내기 때문에 자, 이분 같은 경우는 35층 층고 제한을 유연한 적용을 시키겠다. 자, 그러면 35층 우리 지금 서울시가 35층 층고 제한에 지금 지자체 조례상 그렇게 묶여 있는데 이걸 유연화시키겠다. 그럼 민주당의 그 방향하고 조금 다른 거죠. 오세훈 서울시장 때 그때 뭐 49층 이 한강변에 6개 지역을 선정을 해서 49층까지 허용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중에 지금 남아 있는 게 성수 전략정비구역이죠. 그게 이제 오늘 그 발표한 거 보니까 서울시에서 이거 전면 재검토하겠다. 그러니까 49층까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곳이었는데 지금 현재 전면 재검토하겠다. 지금 1년 정도의 여러 가지 검토에 들어갔는데 그게 이제 1구역부터 4구역까지 있는데 그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우회 도로도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니까 이게 복잡하고 어렵다. 그래서 일단은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반발하고 있는데 35층 층고 제한을 유연화시키겠다. 자, 이 부분은 뭐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안철수. 자, 안철수.
자, 안철수 이 후보는 이번에는 절대 철수하지 않겠다고 지금 아주 무슨 일이 있어도 철수는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대표적인 공약. 자, 여기는 이제 야당 후보다 보니까 색깔이 좀 다릅니다.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재개발 재건축 여기 이제 야당 후보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무주택자를 지원을 위한 LTV DTI 규제 개선. 사실 지금 무주택자가 LTV DTI를 대출을 좀 더 많이 해줘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 계속해서 나옵니다만 우리나라가 이 금융 뭐 가계부채 지금 1,700조 정도 됐다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지금 어떤 금융위기가 오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예전에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뭡니까? 이 프라임이라는 건 1금융권이고 서브는 밑에죠. 그러니까 2금융권 이런 데서 거의 대출을 집값의 100%를 막 해줬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문제가 돼서 바로 그 금융위기가 왔던 건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이 LTV DTI가 굉장히 낮거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LTV 몇 퍼센트입니까? 예, 40%입니다. 뭐 그 세계 최초의 뭐 그 주택 구입하는 거 대출에 관해서 뭐 70%까지 된다. 이거는요. 그 금액이 한정돼 있습니다. 살 수 있는 금액. 네. 뭐 5억대, 6억대 이런 아파트들에 대한 부분이고 뭐 3억 원 이게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뭐 웬만한 주택들 7, 8억대 이런 주택들에 대해서는 그런 혜택도 볼 수 없고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금액을 좀 더 높여서 대출을 많이 해줘야 되지 않을까. 정말 이 무주택자들은요 사다리가 없습니다. 대출이라도 많이 해줘야 사다리 타고 올라가죠. 이 사다리를 무주택자가 다 걷어차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 사다리가 없어서 어떻습니까? 우리 30대, 20대 이런 분들이 영끌로 예, 전세를 끼고 샀잖아요. 예.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뭐 갭 투자. 투자가 아닙니다. 이런 분들은. 투자가 아니에요. 지금 그 전세를 끼고 그만큼의 돈을 가지고 지금 사놓지 않으면 갭이 더 커지기 때문에 영끌로 사놓는 거죠. 이 지렛대를 이용해서. 다음 후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후보는 보니까 그 후원회장이 뭐 신영균 그 예전에 국회의원도 하셨고 그분 또 배우 출신이고 이분이 그 후원회장을 하신다고 그래서 기사가 났던데 굉장히 좀 자산이 꽤 있으신 분이고 근데 연세도 또 있으시대요. 보니까 92세신데 이분이 후원회장으로 하고 또 보니까 가수 남진 씨가 나경원 후보를 지지한다고 또 보니까 기사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호남인 우파 지지자 뭐 해가지고 좀 기사에 났던데 자 이분의 지금 공약은요. 이분의 공약은 자 야당의 색깔이 강합니다. 예, 보유세, 취득세, 양도세까지 완화를 시키겠다. 지금 다주택자들이 굉장히 머리 아파하는 양도세, 보유세, 취득세 또 다주택자가 아니더라도 지금 뭐 본의 아니게 이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도 많습니다.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해서 본인이 주택을 하나 더 사신 분들 또 가족들에게 집 한 채를 갖다가 또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정이 다 있습니다만 또 1주택자도 사실은 그 재산세 지금 얘기 가지고 그 조은희 후보 같은 경우도 지금 서초구청 지금 장이죠. 근데 재산세를 1주택자에 대해서 50% 감면하겠다. 사실은 1주택자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종부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완화를 시켜야 됩니다. 서울에 지금 아파트 중위 가격이 얼마입니까? 9억이 넘어가죠. 네. 근데 이거를 현실화율을 90%까지 끌어올린다고 한다면 절반 이상이 서울시는 보유세를 다 내야 됩니다. 근데 여당이나 이런 거에서 통계를 낼 때 항상 전 국민의 1%가 종부세 내는다. 그 깐난아이까지 다 통계에 집어넣어서 1%에 넣는다. 전 국민에 그렇게 통계를 내면 안 되는 거죠. 네. 이 통계라는 게 어떻게 통계를 잡느냐에 따라서 이게 말장난이 될 수 있고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오해를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어떤 통계를 가지고 얘기할 필요가 있는데 1주택자들 재산세는 제가 볼 때 완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20년, 10년 살았는데 집값이 올랐어. 보유세 많이 내야 돼. 재산세 많이 내야 돼. 예. 공시가격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90%까지. 그분은요. 그러면은 세금을 내기 위해서 집을 팔고 떠나야 됩니까? 네.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자, 거기에서 토지 임대부 주택 평당 1,000만 원 수준의 주택, 이건 이제 무주택자한테도 이런 공약을 하겠다는 거고. 자, 맞춤형 도시개발을 통해서 강남구 격차를 해소하겠다. 자, 한쪽을 높아진 쪽을 때려서 잡는 게 아니고, 예, 기울어진 쪽을 올리는 거죠. 자,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고 하는데, 강남북을. 네,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높아진 쪽을 한쪽은 때리려고 하는 거고, 한쪽은 올려서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거고, 어떤 게 맞을지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공익형 규제 완화, 재건축 재개발 원스톱 심의. 재건축 재개발도 조금 이 심의를 빨리 해줘야 됩니다. 지금 재건축, 예, 음마 아파트, 또 뭐 잠실 주거공단지, 목동 재건축을 빨리 진행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시간을 끌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요소를 좀 버리고 다 같은 국민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맞춰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보면은, 야,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자, 이분은 참 그 전에 서울시장을 했다가 괜히 제가 볼 때는 많이 이분도 후회를 하시는 것 같은데, 왜 그거를 갖다가 중도에 그만둬서 그때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때 굉장히 뉴타운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죠. 사실은 만약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계속 서울시장을 했다고 한다면 강북 쪽의 뉴타운이 굉장히 활성화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가 이걸 TV조선 강력들에 제가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4년 전인가 5년 전에. 그때 끝나고 나서 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그 부인 되시는 분이 그 뒷풀이 하는데 회식에 참석을 해서 그때 책을 한 권 선물해 주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뭐 술이 조금 과해가지고 그 책을 제가 챙기질 못했는데 그 좀 미안한 부분이 있는데, 어찌 됐든지 간에 이 후보들 중에서는 저랑 사적으로 뭐 제가 뭐 연락하고 지내는 사이는 아닙니다만 면전에 대고 대화를 한번 해본 분은 이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분은 재개발 재건축 전상화로 18만 5천 원 추진 동력 확보하겠다. 자, 모르긴 몰라도 이분이 뉴타운을 활성화시켰던 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확실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또 이게 뭐 상생주택, 모아주택 뭐 여러 가지 단어를 만들어서 어젠가 발표를 한 것 같은데, 뭐 어찌 됐든지 간에 뭐 경험이 있는 분이니까, 나는 경험이 있으니까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지금 1년짜리 서울시장은 경험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는 게 지금 본인 입장입니다. 자, 지금 여든 야든 이 후보들이요, 1년짜리 지금 보궐선거에서 이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 그 다음 선거가 또 바로 있기 때문에 4년이 여든 야든 제가 볼 때는 한쪽으로 가는 방향보다는 여러 가지 공급책도 나오지 않을까. 당선이 되고 여당이라고 해서 당선되고 입 닫거나 그러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1년만 하고 또 선거를 해야 되거든요. 또 앞으로 지금 이제 1년만 있으면 대선이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과연 여당 후보가 지금까지 규제책만으로 가지고 될 것이냐? 예, 물론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급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과연 그 공급 대책도 지금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모든 거래를 갖다 중지시키고 있다. 2월 4일 이후에 거래한 것에 대해서는 이 공공과 함께하는 개발지역으로 선정이 됐을 때 현금 청산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도 많고, 오히려 더 여러 가지 이 서민이 살 수 있는 이 빌라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거래를 못하게 이 심리적인 불안감을 줘서 오히려 전세가를 더 부추기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